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책 출간 앞둔 이문정 검사 최종 제목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보겠다고 하네요. 이문정 의원을 곧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책 출판과 출판 기념회와 거기 출판 기념회에서 누구 부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치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지금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문정 검사가 이제 이 정치판에 처음으로 이제 회자가 된 건 민청학년 사건 구형 때죠. 민청학년 사건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심이 청구되었는데 이제 그거에다가 무죄를 이제 검찰은 이제 백지구형인가요? 백지구형 하라고 했는데 이문정이 무죄 그래놓고서 이제 막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런 위아래가 없는 인간을 봤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의 영웅이 됩니다. 민청학년 사건을 이제 무죄를 때렸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민청학년 사건이나 이제 통역단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무죄가 나오는 거다 이러는 건 이제 고문 등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들 기타 등등 나오는 건데,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사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색깔론이라고 지랄들을 하겠는데, 네, 일정 정도 여러분 그런 좌익 활동을 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그런 사실까지도 없었던 건데,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국정원 그 당시에 중정 뭐 이런 데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수사 과정상에서 불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위법 사유가 조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던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없었던 그런 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 뭐 그런 형식적인 무죄지 내용적인 무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뭐 내가 또 욕먹을 일은 없고, 아무튼 그런 거다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시끄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그러니까 옛날 공안 사건을 무죄로 만들거나, 그리고 이쪽 민주당 혈통들을 무죄로 만드는데 최전선에 섰었죠. 그러니까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경우에도 그 증인을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증인을 위중교사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를 감찰하는 업무와 수사하는 업무를 동시에 겸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있잖아요. 감찰반은 감찰만 하지 수사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문정은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더블 임명, 겸임 발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문정은 감찰시키고 누구는 수사시키고 이렇게 두 명을 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이문정한테 너가 감찰도 하고 너가 수사도 해 이렇게 만들어서 다들 혹하게 했었던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 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명숙 무죄 만들기 앤드 민청학년 무죄 만들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역공안이죠. 공안 사건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런 식의 걸 담당했었던 게 이제 이문정 검사입니다. 참 한명숙, 그러니까요. 그 통역당으로 연루돼 있던 박성준 교수의 부인이자 여성계의 대모죠. 그래서 참 이 두 부부 보면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조용하다는 그래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명숙 교수 전 총리나 박성준 교수나 조용하고 그냥 아유 얘들아 왜 그래 이런 조용한 분이고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피식 웃는다고. 피식 웃어요. 영향력이 없는데 총리하냐? 영향력이 없는데 통진당 있잖아요. 그때 보세요. 2012년 그 총선 때 통진당한테 여러분 그 민주당이 후보 자리를 전라도에서도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통진당 의석수를 늘려준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한명숙이었어요. 그때 한명숙이 민주당 당대표냐 통진당 당대표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나면서 2012년 총선 그거 다 이겨놓은 총선 말아먹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2년에 그 대선에서 떨어진 거에 1등 공신이 한명숙이에요. 한명숙이 문재인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그 통진당 세력을 위한 그 정치를 하다가 그러면서 한명숙이 했죠. 민주당하고 통진당은 한 뿌리 아니야라는 거의 그런 스탠스. 거기다가 유시민 한명숙 둘의 트롤짓에 2012년에 문재인이 떨어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붙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명숙하고 유시민이 개 트롤짓만 안 했으면 붙었을 겁니다. 문재인이 그때 2012년에 질 수 없는 거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공신들도 많겠지만 한명숙, 유시민이 엄청난 공로자들이죠. 아무튼요. 그 한명숙을 무죄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이문정의 그런 거고. 아무튼 아마 한명숙, 박성준 부부는요. 그렇게 조용하면서 니들 와서 여기서 차 한잔 마시지 않으련? 뭐 이런 거요. 저도 이제 그때 무슨 거게요. 박성준 교수가 하는 그 효자동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가 거기서 싫어요를 했지. 그게 2017년 대선 끝나자마자 그 박성준 교수가 거기 놀러 가자 차 한잔 마시자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식으로들 플레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조용. 그러면 와 누가 한명숙 남편이라고 하면 내가 와 좋아해서 갈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박성준 선생을 내가 그렇게 만날 생각은 없었지. 아무튼 참 저도 겪은 일이 많네요. 이게 이문정 사건에서도 이렇게 한명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이 등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공안검사들이 있었다면 이문정은 그 공안검사들이 했었던 걸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검사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저 NL 세력들이 아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간첩 세상에 간첩은 없었어 이런 프레임을 만들게 다 어거지로 만든 거야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최전선에선 우리 개량 한복을 입으신 이문정 검사님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뭐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